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면 이 친구는 인기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인기는 아니에요. 그런 인기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신뢰? 근데 그건 담임의 눈으로는 보이죠. 문해력도 좋고 발표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라는 게 교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요. 제가 지금 저희 둘째랑도 하고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첫째랑도 초등학교 때 계속 했고 심지어 어제도 했거든요. 정말요? 네. 아이가 잘 따라와요? 근데 중학교에 갔을 때 빛을 발해요. 그게. 정말요? 네, 진짜로. 발표를 할 때 꼬이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 괜찮다는 거죠? 완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멋있죠. 굉장히 당당해 보이잖아요. 내 아이가 누구보다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전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올해로 18년 차인 초등교사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이 학부모 참여 수업 가서 보면은 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못하는 애들 있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부모님들 되게 속상하시고 잘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어떻게 네. 해줘야 할지. 우리 선생님께서는 18년 동안이나 많은 아이들을 보셨고 매해 말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학부모 참여 수업을 3월이든 5월이든 학기 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는 않죠. 네, 쉽지 않아요. 학부모 공개 수업 때 참관록 같은 거 이제 많이 봤잖아요. 정말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멘트를 많이 적어주시죠. 말 잘하는 것은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는 건 굉장한 자기 능력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복 받은 거. 네,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네.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하게 말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쵸. 버릇이 없게 또 배려 안 하면서 내 할 말 직설적으로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랑 배려하고 또 잘 말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소리가 단지 크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너무 과하면 다른 사람한테 소음이 될 수 있거든요. 소음과 소음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청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네. 들어주는 아이들. 네. 그래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큰 신뢰를 얻어요. 평소에는 쉬는 시간에 막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고 먼저 다가가서 사교적으로 막 사회성 있게 꼭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장 선거나 아니면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 거를 똑바르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해나님도 학창시절 떠올려 보시면 되게 의외인데 제가 회장 됐네? 조용하고 내가 생각할 땐 존재감이 없다고 또 생각했고 평소에 액티브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회장 선거 나와서 주변을 압도하는 그런 말하기로 회상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들어주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데? 나도 알려줘. 내가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뭔데? 나도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거야? 재밌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말을 계속 해주죠.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친구가 말을 할 때 더 신나게 말하게끔 오히려 쏟아주는 역할을 오히려 하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의사는 분명히 전달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친구들이 회장 선거 나와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잘 들어주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그 친구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신뢰를 얻죠. 배려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만 크게 하는 친구들은 글쎄요. 유머러스하다고 평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신뢰를 받지는 못해요. 아이가 이제 4학년인데 3학년 때 회장 선거를 했잖아요. 네. 두세 명 나와서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반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맞아. 다 하고 싶어서 우르르 나온대요. 네. 하고는 싶은데 내 의사를 전달을 잘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3학년 담임을 꽤 많이 했는데 3학년 담임을 맨 처음 했을 때 이 회장 선거가 처음이니까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회장 선거를 이제 다 설명하고 자 이제부터 3학년 1반의 학교 회장 선거
추천 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를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네. 우리 때는 저는 해나를 추천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추천 안 하고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저는 수연이를 추천합니다. 아, 막 맞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추천은 할 수는 있지만 안 한다. 약간 그런 게 국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 잘한 거예요. 왜냐면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저입니다. 저요.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네. 자기 의사를 자기가 표출하는 좋아하고 이런 거 자기 표현을 잘하는 거죠. 우린 하고 싶어도 그게 약간 미덕이고 겸손이었는데 음.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26명 중에 20명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자기 의사를 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서 저요. 제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신 있었는데. 네, 자신 있었는데 앞에 나와 보니 청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 표정도 갑자기 진지해지고 분위기가 흐름이 확 바뀌면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식은땀 흘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와서 저 안 할래요. 아 못하겠어요. 하고 들어간 애들도 있고 저 뽑아주세요. 그런 아이들하고 나중에 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고 싶다.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부모 교육서는 아니었고 네.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라서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네. 있고 부모로서 봐도 음. 아 이런 것들 있구나 재밌게 봤거든요. 네. 책 속에서 아이들 당당하고 똑부러지게 내 의사를 잘 말하는 거 이 노하우를 많이 담아주셨는데 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몇 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 그 실수하는 말하기조차 완전 괜찮다. 라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자리에 일어나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거나 근데 아이들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가정에서는 괜찮아. 할 수 있어. 틀려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틀리면 다시 할게요.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다시 할게요. 그 말도 연습하면 좋아요. 발표를 할 때 꼬이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 선생님 잠시만요. 저 다시 해도 될까요? 괜찮다는 거죠? 완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멋있죠. 굉장히 당당해 보이잖아요. 자신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능력 부족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회가 있다면 틀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는 말하기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빨리 말하지 않는 거. 조바심 내하면서 자꾸 빨리 말하려고 하면 말하고자 하는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 뿐더러 초조해 보이고 좀 긴장되어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천천히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청중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화면 보면서 얘기하는 네. 것처럼 청중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청중과 청중 사이에 무엇을 봐도 돼요. 한마디로 요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내 시선의 끝에 닿는 어떤 거 그게 사람의 눈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시선이 딱 꽂히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보이죠. 뭐 얘가 자꾸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막 이렇게 흔들리면 좀 긴장하나 뭔가 말이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한 곳만 계속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집중력 있게 들을 것 같은데 경계해야 될 건 바닥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저절로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런 애들 많았어요. 정말 많죠. 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목소리 발성도 아래로 가지 앞으로 안 가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안전한 친구. 안전한 친구한테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안전하다는 건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어요. 네. 내 마음이 그 친구 옆에 가면 편안한 거, 이거 안전한 거예요. 어떤 친구 옆에 갔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조바심이 나고 부끄럽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친구한테는 본능적으로 안 가게 돼요. 그리고 행동 반경. 실제로 행동이 과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모둠이 졌다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 짜증나는 감정을 몸으로 표현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우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아우. 근데 내가 옆에 있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기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이들한테도 인기도 있지만 선생님한테도 인기가 있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좀 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이라면 어떤 일을 맡길 때 맡겼을 때 편안한 친구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교사의 신뢰도 당연히였죠. 올해 이야기인데 네. 제가 1학기 말로 갈수록 자꾸 쓰니까 네. 목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수월한 소통이 어려우니 네.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아이들한테 크게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면 네. 여러분 지금은 독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독서 시간입니다. 이걸 보고 독서 시간인가 봐 하고 독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자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러저러하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얼른 회복하고 내일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이제 드렸거든요. 네. 개인 답변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소중함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루쯤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너무 애써주셔서 그렇다 네.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해를 막고자 저는 단순히 공지를 올렸는데 그런 따뜻한 답변이 돌아오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는 또 고맙다고 이야기를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렇고 주변 애들한테도 그렇고 네. 고맙다는 말을 굳이 생략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그 친구는 꼭 하더라고요. 지우개가 한 개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쪽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친구가 그냥 당연히 주워준 네. 거예요. 상대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됐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었네?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좋은 친구, 편안한 친구, 안전한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면 이 친구는 인기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인기는 아니에요. 그런 인기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신뢰? 근데 그건 담임의 눈으로는 보이죠. 말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그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자녀분들을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하셨던 어떤 교육법이 있을까요? 저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책을 소리내어서 많이 읽게 해요. 소리내어서 읽는 게 문해력도 굉장히 좋아져요. 책을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네. 소리내어서 읽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긴 문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서 끊어 읽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자꾸 소리내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아이랑 책 얘기도 많이 나누거든요. 네. 뭐 이거 맛있니? 이거 어떤 맛이야? 뭐 이런 건 굉장히 일상적인 네.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로 공식적인 말하기를 하긴 어렵죠. 그런 소재들이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랑 대화를 나누실 때 공식적인 말하기의 주제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뉴스를 보면 네. 그 뉴스에 관련된 너의 생각은 어때? 뭐 이런 질문을 툭 던져본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되게 올림픽 많이 했죠. 그러면 올림픽 경기 보니까 저 사람 금메달 딴 거 보니까 넌 어땠어? 뭐라거나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개씩은 던지려고 제 마음속으로 노력해요. 근데 이거를 뭐뭐에 씁니다로만 바꾸면 공식적인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이신 분들을 좀 만나뵐 때마다 이 소리 내서 읽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네. 반의 아이들한테도 진행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상으로도 네. 소리내어서 책을 잘 읽는 아이들이 문해력도 좋고 발표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라는 게 교사니까 네.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문해력이 하도 이슈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해력 관련해서 여러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의 강의도 듣고 연수도 받고 네. 그러면서 여러 이제 기법들을 알게 됐는데 네. 문해력을 진단하는 도구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디에서 끊어 있는가 이런 것도 문해력을 진단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주의사항 문구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주의사항 문구가 어디서 끊어 읽었을 때 제일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멈출 것. 뭐뭐 한다면 즉시 복용을 멈출 것. 이거랑 다르거든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거를 잘 이해했다면 그쵸. 정확한 것에서 끊어서 그쵸? 읽겠네요. 네. 같은 문장을 읽어도 네. 어떤 친구는 거기서 끊어 있는데 어떤 친구는 거기서 끊어 읽을 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커피를 마셨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커피를 마셨대요.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아직 유창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6학년 친구 중에서도 그렇게 읽는 친구들도 많아요. 소리 내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발음도 좋아지니 네. 당연히 발표를 할 때도 내가 여기서 한번 끊고 한번 다음 거 생각하고 그 다음 거 얘기하고 이게 자신감 있는 말하기랑 또 네. 연결이 많이 돼요. 아, 그러네요. 문해력과 또 자신감 있게 말하기 능력에도. 그쵸. 어렸을 때 책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읽었던 친구들도
점점 이제 책과 멀어지는 시즌이 와요. 왜냐면 이제 다른 여타의 공부도 해야 되고 책의 그림이 점점 사라지고 사실 되게 좋은 공부는 자기한테 쉬운 공부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좋은 공부지만 자기보다 살짝 어려운 거 자기 수준보다 아주 살짝 위인 것을 누군가가 끌어준 사람과 함께 같이 했을 때가 제일이에요. 정복 가능한 하지만 수준은 살짝 높은 과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거를 끌어준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갖거든요. 경계해야 할 거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끌어오는 거. 이게 엄마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읽어 하는 것보다 같이 읽어보자. 뭐 1장은 엄마가 육성으로 읽어준다든지 네. 2장은 각자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템포를 맞춰가면서 같이 읽어보면 정말 좋아요. 같은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아 우리 애에 대해서 내가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놓지 않게 된다는 거. 근데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각각 한 권씩?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한 권 빌리고 지역 도서관에서 한 권 빌리고 오. 같이 읽는 네. 책은 집에 2권 있어요. 한 권을 소장을 하고 네. 뭐 한 권은 대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같이 읽는 책은 결국에는 소장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소장해요. 그래서 짜르르르 아이가 꽂아놔요. 엄마랑 같이 읽었던 네, 책을. 짜르르르 이렇게 꽂아놓고 네. 순서대로 이렇게 꽂아놓으면 꽤 제법 쌓이고 그래서 그 책은 진짜로 그냥 훑어 읽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흡파복이라고 하죠. 완전히 한번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켰던 그런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희 둘째랑도 하고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첫째랑도 초등학교 때 계속 했고 중학교 2학년인 지금도 했고 심지어 어제도 했거든요. 정말요? 네. 아이가 잘 따라와요. 근데 중학교에 갔을 때 빛을 발해요. 그게. 아 정말요? 네, 진짜로.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좀 재미있게 이 툰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도서라서요. 제가 오늘 영상과 함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제 책이 분명히 재밌을 거거든요. 아이들이 여러 번 읽을 수 있도록 책 많이 괴롭혀주세요. 정말 고이 모셔놓는 책보다 두루두루 읽혀서 허름허름한 책이 될 많이 수 읽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읽고 또 어떤 성과도 있다면 부모님들 아이들 많이 칭찬해 주시는 것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칭찬.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